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려면은 코인데스크에서 발표한 발표가 아니죠. 이제 영국의 얘기인데 뉴스예요. 암호화폐를 규제된 금융활동으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영국 금융 법안이 찰스 왕이 최종 승인을 내림으로써 법을 통과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는 이제 크립토를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하나의 금융 쪽으로 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옛날에 주식도 규제가 있기 전은 투기 시장, 규제 이후는 이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 전에 있었던 게 많이들 아실 수 있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탄생한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규제가 생기면서 적응하지 못해서 권총 자살했는데 그 이후에 탄생한 부자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부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규제 이후의 세상에서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생겨서 어떤 적정 가치를 매기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거에 따라서 실용 부자가 또 생겨났다. 그래서 규제라는 건 사실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중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 및 보유 과정을 연구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법안에 투표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것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약간 미국 안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나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우호적인 쪽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공식적으로 다시 신청한다라는 건데 피델리티는 자산 운용의 크기로 봐서는 저번에 말한 그 블랙락이 또 신청했잖아요. 블랙락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을 굴리면 피델리티는 거의 5천조 정도 굴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이 어디 살짝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글도 봤어요. 지금까지 모든 ETF를 SEC에서 같이 감독하는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SEC에서 거절을 했는데 굳이 이제 블랙락이랑 필리티라고 해서 얘네가 받아주겠냐 이제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충분히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블랙락이 그동안 신청했던 ETF 중에 하나 빼고는 다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이게 다 ETF 신청하는 회사들이에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게 피델리티가 신청한 게 이름이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해서 나와 있고 이거는 익스체인지는 CBOE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블랙락 여기서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게 세 개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블랙락이 신청한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한 이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 내용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전 반감기에서 다음 반감기까지 79%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왜 굳이 75%를 보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이 전 반감기에서 다음 반감기까지의 79%에 있기 때문에 79%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15년도 때를 보면은 79%대가 반등장의 서막의 시점이 거의 됐던 것 같고 지난 79%대는 이미 오를 거 다 오르고 약간 횡보하면서 조정 오기 전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막 양봉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 이번이 어떨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이걸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우린 주기의 전환에 걸쳐 자본 회전 전환점을 볼 수 있다. LTH에 의한 손실의 총 공급량은 4밀리언 바로 아래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사이클의 바닥을 보았다. 코비드 스파이크는 예외적이지만 실제로는 역전이 작동한다라는 말인데 한 번에 롱텀 홀더 서플라이 인 로스가 고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하게 되고 시장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18년 12월부터 아마 19년 4월 달까지인데 여기서 LTH가 올라갔다가 추세가 확 꺾이면서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올라갔죠. 근데 예외적으로 한 번씩 이런 장세가 생겨나고 나면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로 되는데 이때는 왜 치솟았냐라는 게 이때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코비드 스파이크 블랙스완이라고 보는 거죠. 경제적 용어로는 블랙스완인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순식간에 오면서 LTH가 증가했다가 다시 얘도 추세가 떨어지면서 장이 올라갔죠. 지금 이번에 FTX 사태 이후에가 LTH가 올라갔고 추세가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 장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제임스 뭐 V 스트라튼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EMA 리본이
1155일 만에 처음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는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 이게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넘어갈 때 장세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서야 빨간색이 다 끝나고 초록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이 EMA 주간 EMA 리본으로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또 다른 큰 움직임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게 BBW 압착 신호라는 건데, 사실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녹색이 나오면은 결국 이 녹색을 쭈루룩 따라 올라가면 여기였고, 여기서 큰 하락이 나왔었고, 이 하락이 거의 50% 마이너스 50%짜리 하락이었고, 여기 이 녹색에서도 이게 48,500이고, 아마 루나 사태가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루나 직전에 초록색이 번쩍 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변동성을 예측하는 신호인 것 같은데요. 보면 여기서 LH라고 써 있는 거는 로우 하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점이었다가 시장이 반등했는데 전보다 고점이 낮아졌고, 반등했는데 전보다 고점이 낮아졌고, 로우 하이 로우 하이 로우 하이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쪽이었고, 여기서도 고점이 69,000이었고 48,500이니까 LH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가격이 하락했고, 뭐 여기도 따지고 보면 LH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고점이 여기보다 낮아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지금은 HH인 거예요. 보면 이제 여기다 체크하면 안 되고 여기다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이 FTX 때보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정 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에 고점이 또 여기보다 높아졌고, 그리고 이번에 고점이 또 약 400불 차이로 전보다 31,000보다는 올라갔죠. 따라서 HHH니까 HHHHH니까 추가적으로 우리는 변동성이 나온다면 위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유튜브 멤버십 채널인데요. 멤버십을 들어오시면 카톡방이 이렇게 오른쪽에 공지방이라고, 저희가 사실 이제 법인 회사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회사 구성원 중에 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비트코인 캐시 얘기했었고 비트코인 SV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쓰는 말이고 글을. 그리고 여기 의견 공유방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방인데, 보시면 뭐 비트코인 BK 20만 원 뚫을 때 그냥 뭐 산다라고 이제 떡기님이 말씀하셨었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BK는 개수 보면 30에서 50만 원이긴 한데라고, 이것도 아마 떡기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멤버십이 하는 일이다, 이제 많이 멤버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라보다 유동성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에 저항이 하나 있고, 이 저항은 이제 뚫으려면 37,000 정도를 확실하게 넘어줘야 저항을 뚫는 것 같고, 하단 지지로는 단기적으로 29,900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렴을 넘어가는 쪽으로 단기 방향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 37,000 위로 가면 반등이고, 이제 29,900 아래 29,900 아래로 가면은 약간 추가 조정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채널 상으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 상승을 외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양봉이 거의 15%짜리 나오죠. 퍼센티지가 15%가 나왔고, 저점부터 보면은 거의 20%짜리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러한 반등 이후에 이러한 도지 캔들이 주봉에서 나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 여긴 3주 동안 거의 제자리 움직임 하다가 4주차에 올랐는데,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고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는 게 그림적으로는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많았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2019년 4월 달에도 25%짜리 주봉이 나왔고, 3주 거의 도지 뜨고 추가 상승을 이어나갔고, 이러한 이제 패턴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패턴이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도지가 나온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다음 달에 보면은 아마 약간 뭔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보시면 여기에 많은 이동 평균선이 다 겹쳐 있는 달이 이번 달이었어요. 이번 달 사실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음봉이 이렇게 박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음봉 박힐 때 MA의 7일선을 지지를 현재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동 평균선을 다 뚫어낸 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아래로 가니까 추세가 아래인 거고 위로 가면은 이제 이걸 넘어서니까 반등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내일부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좀 천천히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일 매매를 했을 때 월요일에 매수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를 방금 안 그래도 봤는데 일요일에 매수하는 게 제일 그리고 안 좋대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쉬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